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주변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나요? 제 친구마더라도 야 우리 집에 와봐. 책이 몇만 권은 아니더라도 한 몇천 권은 될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전자책에 다 담을 수 있는데 굳이 하면서도 부럽죠. 그 몇천 권 몇만 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그 경제력, 그 예상됨직한 그 집의 크기와 규모, 이런 것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읽었거나 읽고 싶은 책들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부럽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부러운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책이 정말 좋아서, 심지어 사랑해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른다. 표지가 다 달아졌다. 아마 횟수로만 따져도 막 수십 회 읽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부러워요. 또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뇌까리겠죠.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지. 뭐하러 이렇게 몇 번씩 몇십 번씩 읽었느냐 라고 이제 저는 이제 빈정댔겠지만, 이해했다 하더라도 다시 읽었을 때 그 다르거든요. 뭔가 이게 교감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책과. 그리고 분명히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 세 번 읽어야지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거란 말이죠. 저는 보지 못했던 거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약간 뭐랄까, 나의 부족함?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이 책은 너무너무 좋아서 몇십 회를 읽었는지 몰라. 내 머리맡에 두고자, 베개로 하고자 항상 머리맡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책들 중에 하나가 요 칼 세이건의 카즈머스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겸사겸사. 제가 엊그제 놀러를 갔어요. 책을 안 읽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놀러 가가지고 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제 손이에요, 여러분. 제 손입니다. 개가 생겨난 게 좀 웃겨요. 꼭 사람 모양 같잖아요. 이렇게 눈이고 이게 코고 이게 입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깐만, 내가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글을 하나 읽은 것 같은데, 바로 칼 세이건 카즈머스에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이고요. 생명, 진화, 지구, 우주, 다른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그런 것들을 살짝 건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멋있어요. 이런 대목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을 갖다 음악에 비유한 대목.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친척이에요. 공동의 그 유기화학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진화론적인 어떤 헤리티지,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목 되게 통찰력 있지 않아요? 우리 생물학자들은 아주 프로파운드하게 리미티드, 제한되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생물학만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외로운 곡조, 이 생명이라는 음악 속에서. 아니, 곡조가 진짜 다양하고 많을 텐데 한 가지밖에 연구 못한다는 거야, 이 지구 안에서는. 여기서 이제 약간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저 외계 생명체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유일한 어떤 목소리 하나만 들어왔는데, 그죠? 혹시 다른 어떤 장엄한 퓨지, 후가 음악을 한번 이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대목이 딱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그 지구상의 생명이라는 그 음악에 있어서 아주 작은 프레이즈 하나를. 1185년 일본의 황제는 7살 소년 안토쿠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어. 그는 명목상의 리더였어요. 헤이케라고 불리우는 사무라이였던 클랜의 일파에. 그리고 얘네들은
아주 길고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 또 다른 사무라이 클랜인 겐지와 각각은 야 우리가 더 우월해, 우리가 더 우월해. 그 제국의 어떤 그 황제 자리를 놓고서 서로 더 우월하다고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결정적인 어떤 해상 전투, 당연히 이제 그 황제는 배에 탑승해 있었죠. 그 결정적인 어떤 전쟁이 단노 우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대요. 일본의 인랜드시 내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그죠? 1185년 4월 24일. 헤이케 이 사무라이들이 당연히 숫자도 밀렸고요. 전략에서도 밀렸대요. Be outnumbered, be outmaneuvered.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생존자들 엄청난 수가 바다에다 몸을 던져서 익사했대요. 자, 거기 레이디 니라는 그 황제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얘가 결심을 했다는 거야. 자기와 안토크가 적에게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그 이야기가 여기 헤이케 이야기에서 전해지고 있대요. 이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황제는 7살이었고 훨씬 더 조숙해 보였다는 거죠. 그는 굉장히 사랑스러워서 아주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났고요. 그죠? 몸에서. 그 다음에 이 검은 머리, 길고도 검은 머릿결이 등까지 내려앉았대요. 놀라서, 걱정해서 그가 레이디니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이 황제를 위로하면서, 그죠? 그의 그 긴, 아까 등까지 내려왔던 그 머리를 갖다가 옷에 묶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앞을 못 본 채로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 그 황제는 자신의 그 아름다운 손과 아름다운 작은 손을 갖다가 딱 붙들어 매었죠. 이렇게 끌어 모았죠. 그는 동쪽으로 한번, 그죠? 작별을 구하고 서쪽으로 또 몸을 돌려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를 팔로 꽉 안아서 이런 말과 함께 In the depths of the ocean is our capital. 그죠? 저 바다의 저 깊은 곳에 우리의 도시가 있다. 그죠?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가라앉았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헤이케의 전함 전체가 다 파괴가 되었대요. 그리고 오직 43명의 여성만이 살아남았대요. 시녀들이었죠. 애들은 꽃도 팔고 뭐 다른 기념품도 팔고 근처에 있는 그 어부들에게, 그리고 이 헤이케의 그 사무라이는 역사에서 사라졌대요. 근데 이 과거 시녀들의 일부하고 그들의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애들이 이제 맨날 축제를 여는 거야. 이 전투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4월 24일 날 열렸다는 거죠. 매년. 그죠? 근데 이런 헤이케 그 후손들인 어부들은 이게 뭐지? 햄프가? 마인가요? 그 다음에 블랙 헤드 기어를 갖다 햄프를 입고, 그 다음에 블랙 헤드 기어를 또 이제 쓰고 이 아카마 슈라인으로 이제 행진해 간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죽은 황제의 어떤 모솔리움이 이제 있대요. 그 다음에 모시는 그 안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연극을 본다는 거야. 당연히 그 단노우라 그 전투 이후의 어떤 사건들을 갖다가 묘사하는. 그리고 수세기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했대요. 그들이 사무라이 그 군대들 있잖아요. 얘들이 바다에서 매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을 갖다가 그 패배, 그 다음에 모욕, 이런 것들을 갖다 깨끗이 씻으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유령들을 갖다가 봤다라고 사람들은 상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피셔맨 어부들은 말을 한다는 거죠. 이 헤이케 사무라이가 그 인랜드 시의 그 바닥을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 바로 뭐의 그 형태로?
바로 개의 형태로. 그래서 개들이 있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개들이 있다는 거야. 바로 그 등껍질에 아주 요상한 어떤 마킹을 갖고서 패턴과 그 다음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참 사람 혼란스럽게 말이지 사무라이의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히면은 이 개들을 먹어 안 먹고요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 단노 우라에서의 그 아주 구슬픈 그 사건들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이 전설은 되게 흥미로운 문제를 갖다가 재미난 문제를 갖다 제기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지? 어떤 그 사무라이의 얼굴이 이 개 등 껍질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맨 처음에 어떤 인간들이 아니지. 인간들이 결국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뭐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새겨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인간이 직접 새기지 않아도 그런 직접 새긴 것과 같은 어떤 효과를 냈다는 거죠. 그 크랩의 어떤 쉘에 있는 패턴들은 inherit 물려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경우에서처럼 많은 다양한 어떤 계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윤씨, 뭐 이씨, 뭐 조씨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대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야. 우연히 그죠? 이 개들의 먼 조상들 가운데에서 한 놈이 참 조금 인간의 얼굴과 유사한 패턴을 갖고서 등장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단노 우라 전투가 있기 전에도 어부들은 아마 그런 개는 아마 먹기 싫어했을 거야. 그걸 다시 던져 넣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무얼 작동시키게 된 것이다. 바로 진화론적인 과정. 만약 여러분이 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등껍질이 평범하다고 한다면 아마 인간이 여러분을 잡아먹었겠죠. 하고 여러분의 어떤 대는 아마 끊겼을 거야. 그죠? 끊기거나 아니면은 희마리가 없었겠지, 대가. 뒤에 전승되는 게. 근데 만약 여러분의 등껍질이 좀 더 인간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다면 아마 어부들이 아마 던져 넣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후손을 낳겠죠. 자, 당연히 이 크랩은 자신의 등껍질의 패턴에 대해서 상당한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더 불리하냐. 그죠? 당연히 세대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그죠? 당연히 그 세대라는 거는 개의 세대도 있겠고 어부의 세대도 있겠죠. 당연히 사무라이 얼굴을 가장 닮았던 패턴을 갖고 있던 개들이 더 우월하게 살아남았겠죠. 결국 인간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죠? 단지 일본인 얼굴만이 아니라 아주 싸납고 으르렁대는 사무라이의 어떤 얼굴을 한,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만들어졌겠죠. All this has nothing to do with what the crabs want.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개들이 원한, 개들의 자의에 의한 거냐는 거야.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셀렉션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임포드 된 거라는 거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간도 지금 다 살아남아 있는데 이게 우리의 자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The more you look like a samurai, the better are your chances of survival. 네가 사무라이랑 더 닮으면 닮을수록 생존의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거죠. 결국 훨씬 더 많은 사무라이 개들이 생기게 된 것이겠지. 하면서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인위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연 선택, 진화론의 어떤 메커니즘인 자연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글을 재밌게 잘 쓰시나요? 그죠?